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2023학년도 12년 특례 대학별 분석 첫 번째 파트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 특례 이제 원서 접수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우 빠르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저희 하이퍼리뷰가 5월 25일 날 여기 한티역 뒤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시설을 잘 해놨는데 단지 문제가 소리가 좀 울려요. 이게 이제 방음이라든가 소리가 진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진동을 좀 이렇게 하도록 시설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리가 좀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개선되어진 상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불편하더라도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또는 면접고사 전형으로 의예과를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게 되어지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하여 학업 능력, 그 다음에 모집단위 관련 적성, 어학 능력, 학업 및 학업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학 능력 증빙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국어 토픽 성적 3급 이상 또는 토플 IBD 80점, IELTS 6.0, 뉴텔슨 296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의 학업 계획서는 3000바이트, 예전에 이제 4000바이트에서 글자 수가 줄었죠. 3000바이트를 요구하고 있고,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와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시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에서도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단지 서울대학교만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와 진학담당 교사 추천서를 요구한다는 점,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아무래도 추천서를 요구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쓰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추천서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만 선발하게 되어지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언어 능력 증빙에서는 의예과, 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인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5급 이상 또는 토픽 성적 5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류 업로드 기간 내에 토픽 성적 제출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언제? 8월 19일까지 토픽 성적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혹시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은 서둘러 좀 시험을 일정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활동증빙 서류 제출하게 되어지고요. 표준화 학력지표, 그 다음에 어학능력 증빙 서류는 활동증빙 서류에서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 교내 수상 경력, 봉사활동은 고등학교 재학점 취득한 것만 인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는 졸업 이후의 성적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사교육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내의 성적만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재수를 해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의대를 다시 지원하려고 하면 합격이 불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취득한 학력지표는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재수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불합격하는 이유가 학력지표가 부족해서만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학력지표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을 잘못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가 미비해서 그 서류 중에서는 12년 특례에 대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들이
학업의 우수성이라든가 또는 학과적 적합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에서 재수를 한다. 고등학교 때 학력 지표는 정해져 있고 이후에 변경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합격한다고 보실 수가 없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불합격하는 이유는 학력 지표가 부족해서도 있지만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두 번째는 대학과 학과 결정이 잘못돼서, 세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든가 자기소개서 준비가 미흡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면접을 충실히 준비해서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내의 성적이나 활동만 반영이 되어진다고 해서 재수가 무조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재수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어진다면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톨릭 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의 전형 방식은 1단계 소위평가 100%, 일정 인원 정도를 1단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면접 30%고요. 면접 일자는 8월 19일에 면접을 봅니다. 원서 접수가 7월 초기 때문에 8월 19일이면 대략적으로 한 50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는 전공 수학 능력, 인성 및 성장 잠재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의 유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MMI 형식의 면접, 다시 말하면 의료 딜레마나 상황 제시문을 통해서 발표 구술하는 면접 하나와, 두 번째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는 직간접적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 12년 특례나 3년 특례의 면접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학업 조건에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신 분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질문하고 발표를 시켜서 지원자들끼리의 비교 평가를 할 이유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되게 강도가 세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언어 능력 증빙에서는 토픽 3급 이상, 그 다음에 한국어 시험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토플 IBT 80점 이상, IELTS 5.5, 탭스는 뉴 탭스 같은 경우 298점 이상 취득하신 분들에 해당이 되어지고, 의예과의 경우에는 추가 지출 서류가 첫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 토플, 탭스나 IELTS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필수라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인어학 성적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어지는 학교는 카톨릭 대학교,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추천서는 제출이 불가하고 추천을 해도 평가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이고요.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이고, 면접 일자는 8월 26일에 면접을 보고, 면접은 인성 및 적성평가, 당일 현장에서 질문할 예정이며 대면 면접을 실시합니다. 결국은 면접은 MMI 형식의 인성 면접과 화학과 생명과 관련된 지성 면접을 병행한다. 이게 이제 전체 거의 모든 대학들의 면접의 기본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이퍼리뷰에서는 7월 원서 접수 이후에 학원 내에서 그룹의 면접 수업과 1대1 면접 수업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룹 수업이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대학당 선발하는 인원이 1명, 2명, 많으면 3명이고, 그리고 대학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한 반에 5, 6, 7명씩 한 반을 짜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이 겹치죠. 그죠? 야, 너도 연세됐으냐? 나도 연세됐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세대는 물론 면접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가천대라고 해야 돼요. 가천대를 쓰는 학생들이 몇 명 있다 보면 사실 학생들끼리 면접 수업들을 보다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노출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학생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2년 특례 면접 수업의 단점은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렇게 그룹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일정이 잘 안 맞으시거나 해외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줌 수업을 이용해서 또는 학원에서 1대1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8월 26일 날 면접을 보게 되어지고요. 제출서를 위해서는 제출서를 목록고 활동 증빙 자료가 들어가게 되고 자기소개서는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어능력 증빙서류는 2022학년도부터 어학능력을 폐지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어학능력 자격시험을 폐지를 했고요.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공통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고려대학교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년 특례 전형에서는 면접고사를 실시하죠. 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카톨릭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면접 일정이 겹치지만 고려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12시 30분, 카톨릭대학교는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나라라 하더라도 동일한 날의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면접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양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8월 2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시점이 좀 빨라요. 그렇죠?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 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12년 특례에서는 면접고사로 선발한다는 점이고 면접이 2단계에서 100%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고교 성적 증명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적성, 인성 및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추천서를 제외하고 추천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중 발생이 되어진 활동만을 기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면접을 볼 때 지성 면접으로만 보죠. 다른 대학교는 대부분 인성과 지성 면접을 보게 되는데 중앙대학교는 지성 면접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 면접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앙대학교 원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지성 면접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원서를 쓰기 좀 어렵겠죠. 면접의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지성 면접은 8월 20일에 보도록 합니다. 면접의 출제 방식, 평가 방식을 보니까 첫 번째는 전공 적합성과 기초 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화학, 생명과학, 교과 통합형이다. 두 번째는 전공 분야 학습에 필요한 기초 소령을 평가한다. 세 번째는 단순 답변보다 풀이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2023학년도에는 우리가 의예과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어졌습니다.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예요. 그러니까 1단계 배수가 크죠. 1단계 배수가 크면 학생이 유리할까? 대학이 유리할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1명을 뽑는데 1단계 배수가 10배수, 마치 10명을 뽑는 거라는 착각. 그 다음에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학이 노리는 바이고 결국 대학이 유리한 거죠.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1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일단 배수를 좀 크게 치고, 그리고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의 난이도를 높여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배수가 큰 게 나쁘진 않죠. 단지 이제 배수가 컸었을 때의 문제는 대학의 여러 가지 일정상 너무나 많은 학생들의 면접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공간적인 부분들 또는 면접을 실시하시는 여러 가지 교수님이나 입학 사정관의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대학 입시가 8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가천대학교는 7월 26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면접을 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간적으로 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배수를 두고 있습니다. 자, 면접에서는 제출서를 기반 개별 면접이고 약 20분 정도 면접을 보게 되고, 요건 이제 스몰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출서를 기반의 면접과 두 번째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보실 수가 있고, 전체 답변 내용을 정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기소개서와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한국어 능력 토픽 성적을 6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픽 성적을 가장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 토픽 성적 6급을 충족하지 못해서 원서 지원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국 이것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력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조건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픽 성적 6급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서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일자는 8월 26일 날 1시에 오도록 하고, 온라인 방식의 인성 및 가치만, 서류 확인 평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온라인 방식인데 온라인 줌으로 면접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답변하는 내용의 면접이다 볼 수 있어요. 모든 면접이 다 중요하죠. 단 1분 아니면 30초의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대면 면접, 실제 대학에 가서 20분, 30분씩 면접을 보는 면접보다는 당연히 온라인 방식의 면접의 평가 기준이, 평가 방식이 또는 평가의 배점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단계 서류 평가가 매우 중요한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 각종 기타 서류 등이 필요로 합니다. 10번째는 인제대학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는 1단계 배수 5배수에 심층 우수 면접 100%고, 인제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예과를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아요. 하양대 인제대학교는 하지만 12년 특례에서는 여전히 의예과를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일자는 11월 19일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면접이 8월 정도가 되어진다 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지만 11월 정도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부분 대학들이 1단계 합격자의 발표가 7월에 원서 접수하고 8월에 면접을 보고 9월 초정도에 대부분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전략적으로 11월 달에 보는 이런 대학들의 원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대학교는 조금 더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면접은 MMI 면접과 지성과 인성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지성 면접에서는 생명과학 1, 2, 화학 1, 2 내용들이 숙제가 되어지고, 언어 능력 증빙 서류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3급, 그 다음에 토플이나 그 다음에 CBT, 그 다음에 IELTS나 탭스 성적이 요구가 되어지고요.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작성하셔야 되고, 제출 서류 목록표, 그 다음에 활동, 학업 능력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마지막 대학인데, 가톨릭 감동대학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3에서 5배수 면접 30%이고 면접일자가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는 집단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집단 면접이 예전에 어디에서 주로 집단 면접을 했냐면 고려대학교에서 집단 면접을 진행했어요. 고려대학교 의예과가 아니라 수시전형에서 고려대학교. 또 집단 면접을 많이 진행하는 데가 교대, 서울교대나 경희교대 같은 데가 집단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집단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학생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상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어떤 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면접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 부담이 크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교 평가가 뚜렷하기 때문에 좋은 면접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언어 능력 증빙에서는 토픽 4급, 토플 IBT 80점, IELTS 5.5, 그 다음에 뉴테스트는 297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 한국어 또는 영어 성적표, 추가 제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대학들은 지필고사 전형 또는 공인학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에 대해서 몇 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은 현재 학력 지표로 합불이 결정되는 거 아니다. 나는 토플 IBT 45점 맞았어. 나는 예를 들어서 SAT 1580점 맞았어. 라고 해서 어느 대학에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보실 수 없죠. 또 반대로 토플 성적이 낮거나 또는 뭐 SAT 성적이 낮거나 IB 성적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이 충족하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사유서를 잘 작성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해야 되는 게 뭐다? 대학에 제출하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증빙, 목록표 준비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매우 중요하다. 일부는 자기소개서를 학생이 쓰면 독창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자소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받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중국의 일주 설명회를 가서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의 자소서를 쓰게 하고 검토하고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재로 삼고 있는 내용이나 글의 내용이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9살, 비슷한 교육 환경, 비슷한 독서, 비슷한 경험, 그리고 똑같은 질문. 이 주어졌었을 때 학생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과 내용의 종류는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의 쓴 글이 독창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소개서는 대학 입시에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담아야 된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그걸 자소서에 녹여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학과 학과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국내 수시 전형에 비해서 11년쯤의 전형은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